안녕하세요. 이번 챕터에 대해서 발표할 김재영입니다. 지난 챕터에서 우리는 이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모델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전에 데이터를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2에서는 크게 5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그중 스텝 1 데이터 로딩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셋에 대해서 살펴보고 데이터 로딩을 통해 모델이 적합하도록 전처리하는 과정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루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보면 크게 CT스캔 데이터 파일과 해당 데이터들에 대해 루나에서 제공하는 애노테이션 데이터가 있습니다. CT 데이터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헤더 인포메이션을 가지는 MHD 확장자 파일과 3D 어레이를 구성하는 러 바이트를 구성해주는 RAW 확장자 파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모두 시리즈 UID로 파일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UID는 고유 식별자로서 의류 이미지 형식인 DCOM 형식입니다. 시리즈 UID는 1.2.3의 경우 1.2.3.mhd, 1.2.3.raw 파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애노테이션의 경우에는 애노테이션 CSV 파일과 캔디데이트 CSV 파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에 각 파일이 어떤 데이터 파일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CT 스캔 데이터를 이용해 3D 샘플 어레이를 만들고 파이토치로 모델에 넣기 위해 XYZ 좌표 시스템으로 주어진 데이터를 인덱스 로우 컬럼 좌표계로 변환해주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얻습니다. 또한 애노테이션 데이터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이용해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와 결합해 노들 박셀의 IRC, 그 인덱스 로우 컬럼 좌표 값을 얻고 각 CT 데이터가 노들인지 플래그 값을 얻는 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3D 어레이와 IRC 좌표 값들을 이용해 최종적으로 다음에 4가지 값을 가지는 샘플 튜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샘플 튜플은 3D 샘플 어레이와 해당 좌표가 노들인지 여부, 고유 식별자 좌표 값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루나에서 제공해주는 애노테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할지 아는 것과 데이터가 로드됐을 때 어떻게 보일지 아는 것은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루나에서 제공하는 애노테이션 CSV 파일과 캔디데이트 CSV 파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캔디데이트 CSV 파일부터 보면 WC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CSV 파일에 총 몇 줄이 포함되어 있는지 개수를 셀 수 있고 총 약 55만 개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헤드 명령어를 통해 데이터 몇 개를 확인해 보면 고유 식별자인 시리즈 UID, 그리고 XYZ 좌표, 그리고 클래스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클래스 컬럼은 해당 데이터가 실제 노들인지에 대한 불림 값이 인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노들의 경우에 1로 표시되며 그 수를 grep 명령어를 통해 확인해 보면 1351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노테이션 CSV 파일에 대해 앞과 같은 과정을 진행하면 애노테이션 파일에 있는 데이터는 1187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실제 노들로 플래그된 데이터에 대한 파일이며 앞서 캔디데이트 파일과 다르게 마지막 컬럼이 직경, 다이아미터로 지름에 대한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후에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셋이 노들이 사이즈에 대해 레프레젠터티브한 스프레드를 포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가 없다면 후에 밸리데이션 셋이 익스트림한 밸류를 포함하게 되면서 모델의 성능이 하락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확인한 두 데이터 파일을 합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애노테이션 CSV 파일에서 지름 정보를 빼서 합치고 싶기 때문에 다이아미터 딕트로 지름에 대한 딕셔너리를 생성해 줍니다.
각 데이터에 시리즈 UID를 저장하고 XYZ에 대한 좌표값을 저장해 준 후 지름 정보를 저장해 줍니다. 이제 앞서 만들었던 딕셔너리의 setDefault 함수를 이용해서 좌표값과 지름값을 리스트 형태로 시리즈 UID에 밸류로 할당해 줍니다. setDefault 함수는 파라미터 두 개를 받아서 첫 파라미터 값을 키로 받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앞서 받았던 키에 해당하는 값이 해당 딕셔너리 안에 존재하면 키값을 그대로 반환하고 존재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 파라미터를 밸류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자세한 것은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면 각 시리즈 UID에 해당하는 좌표값과 지름이 리스트 형태로 밸류로 들어가 있는 딕셔너리가 생성됩니다. 캔디데이트 파일을 합치는 과정을 진행하기 앞서 그 과정에서 이용하게 될 네임드 투플과 캐싱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임드 투플은 투플을 다룰 때 인덱스의 이름을 지정해 보다 직관적으로 투플을 다룰 수 있게끔 해줍니다. 캔디데이트 인포 투플이라는 투플에 두 번째 파라미터에 있는 값들을 차례로 이름으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임드 투플을 사용하면 보다 깔끔하게 복잡한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에 모델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코드를 중간에서 수정할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보다 깔끔한 인터페이스로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싱이라는 개념이 쓰이는데 캐싱은 캐시라고 하는 보다 빠른 메모리 영역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접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주 접근하게 될 데이터에 대해서 더 빠른 메모리상에 가지고 와서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성능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파이썬의 LRU 캐시 데코레이터를 사용하면 함수가 반환하는 값을 메모이제이션 하게 되고 메모이제이션은 캐싱과 유사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성능적인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캔디데이트 CSV 파일에는 노들 캔디데이트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 파일로 애노테이션의 다이아미터 데이터를 합쳐주는 과정입니다. 애노테이션 파일을 다룰 때와 같이 시리즈 UID 값, 좌표값을 차례로 저장해 준 후 해당 캔디데이트의 실제 노들 여부에 대한 불린 값을 int로 변환해 줍니다. 이때 애노테이션 CSV 파일에 있는 노들의 좌표값과 캔디데이트 파일에 있는 노들의 좌표값이 서로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좌표값이 오차를 델타로 계산한 후 그 오차가 지름의 4분의 1보다 크게 되면 같은 노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름값을 0으로 반환하고 루프를 종료하는 과정을 코드로 작성했습니다. 만약에 오차가 그보다 작다면 이제 그 정도 오차는 무시하고 캔디데이트의 노들의 지름으로 해당 UID의 지름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이제 앞서 만들어 놓은 네임드 투플로 캔디데이트 리스트에 저장을 해주고 데이터가 실제 노들인지에 따른 바이너리 값과 지름값, 시리즈 UID 값, 그리고 중심점의 XYZ 좌표값이 저장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내림차순으로 분류를 해주고 반환합니다. 후에 데이터를 슬라이스해서 가져올 때 해당 슬라이스가 노들의 사이즈가 잘 퍼져 있는 실제 노들의 대표적인 영역을 가져올 수 있게끔 됩니다. 이제 CT 스캔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인데요. 애노테이션 데이터를 많은 데이터 중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에 대한 맵처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맵을 스캔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하기 앞서 데이터에 대한 변환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CT 데이터 파일은 원래 앞서 디컴 포맷으로 되어 있는데 루나가 메타 IO 포맷으로 변환해서 보다 쓰기 편리한 상태입니다. 이 메타 IO 포맷은 의료 이미지를 위한 텍스트 기반 태그 파일 포맷입니다. 의학 이미지에 많이 사용되는 튜브라든지 큐브, 구 같은 다양한 개체를 지원하는 포맷입니다. 이 포맷의 데이터를 블랙박스로 취급하고 심플 ITK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numpy 어레이로 변환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가 어떤 포맷인지 전부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집중하기보단 어떤 정보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나 데이터셋이 제공하는 서브셋 10개 중 어떤 서브셋이든 상관없이 MH 파일의 시리즈 UID를 받아서
해당 CT 데이터를 심플 ITK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numpy로 변환합니다. 이때 CT 데이터의 단위인 하운스필드 유닛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운스필드 유닛은 줄여서 HU라고 부르며 엑스레이 빔이 물체를 통과할 때 얼마나 흡수가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많이 흡수될수록 HU 값이 크고 적게 흡수될수록 HU 값이 작습니다. 공기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000HU를 가지고 뼈의 경우에는 최소 1000HU입니다. CT 이미지를 다루는 경우 이 범위 사이로 범위를 제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numpy의 클립을 이용해서 범위를 제한해 주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이상치를 제거해 주는 과정을 생략하게 된다면 모델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밀리미터 단위로 표현된 XYZ 좌표계를 박셀에 적합한 IRC 좌표계로 변환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CT 스캔에 대한 XYZ 좌표계는 다음처럼 의미가 있습니다. 양수 기준으로 X는 환자의 왼쪽, Y는 환자의 등 쪽, Z는 환자의 머리 쪽을 가리키면서 차례대로 레프트, 포스테리어, 수페리어로 나타냅니다. 이 환자 좌표계는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CT 박셀 어레이의 원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CT 스캔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것 중 또 한 가지는 CT 스캔의 박셀 사이즈가 정육각형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로우와 컬럼은 같은 크기를 가지지만 인덱스가 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큐브 형태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밑에 그림처럼 찌그러진 상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 알지 못한 채로 시각화를 진행했을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엉뚱하게 데이터 로딩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랜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율과 같이 시각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스케일링 팩터를 적용해주는 과정을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CT는 일반적으로 512x 512 사이즈로 인덱스는 슬라이스 약 100개에서 250개 범위입니다. 각 CT는 메타데이터의 일부로 박셀 크기를 밀리미터 단위로 지정합니다. 이제 박셀 인덱스에서 좌표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좌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4가지 스텝을 따라가야 합니다. 인덱스 로우 컬럼에서 컬럼 로우 인덱스로 축을 뒤집어서 XYZ 축에 맞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박셀 크기로 인덱스를 스케일링 해줘야 합니다. 다음에 그 매트릭스를 디렉션 매트릭스와 행렬 거부해주고 원점에 더해줍니다. XYZ 환자 좌표계에서 박셀 어레이로 변환하는 과정은 앞서 4가지 스텝을 반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XYZ2IRC 함수를 보면 XYZ 좌표에서 원점 좌표를 빼준 후 디렉션 행렬의 역행렬을 곱하고 박셀 사이즈로 나눠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의한 XYZ 튜플을 이용해 XYZ2IRC 함수에 넣어서 변환하게 될 인풋으로 XYZ 좌표계의 원점, 박셀 사이즈를 정의해주고 디렉션 매트릭스를 3x3으로 리쉐입 해주는 과정까지 정의해줍니다. 이제 환자 좌표계인 XYZ 좌표계에서 IRC 좌표계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풋 데이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전 챕터에서 언급했듯이 환자 폐의 노드를 확인하기 위한 CT 스캔에서 박셀의 99% 이상이 실제 노들의 일부가 아닐 정도로 극히 일부만이 노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확인하기보다는 각 캔디데이트 주변의 영역을 추출하고 한 번에 하나의 후보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영역을 잘라서 보는 부분에 대해 책에서는 영역의 시작 인덱스를 인풋으로 받은 위스의 IRC 좌표값의 절반을 중심점 좌표에서 빼준 값으로 설정하고 끝 인덱스는 각 좌표값을 더해주는 것으로 설정해 CT 청크를 반환합니다. 또한 앞서 만든 트랜스포메이션 함수를 이용해 노드의 중심점이 IRC 좌표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후에 이 함수의 캐싱 과정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사용할 데이터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를 서브 클래싱해서 임의의 데이터를 가져와 파이토치 시스템 안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델에 적용할 루나 데이터셋의 구현을 진행할 때 몇 방향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파이토치 데이터셋의 서브 클래스는 초기와 후에 하나 이상 수를 값을 반환해야 하는 렌의 구현과 인덱스를 받아서 트레이닝이나 밸리데이션에 사용될 샘플 데이터 튜플을 반환하는 getItem 메소드를 포함해야 합니다. len 함수의 구현은 다음처럼 간단합니다. 앞서 annotation CSV 파일과 candidate CSV 파일을 합쳐서 만들었던 candidate info 리스트의 길이를 반환하게끔 합니다. getItem 메소드는 인덱스를 받아서 다음에 4가지 샘플 튜플을 반환합니다. 구현을 위해 우선 앞서 사용했던 candidate info의 리스트를 받아서 인덱스에 따라 튜플로 저장한 뒤 getCityRawCandidate 함수를 이용해 샘플 데이터와 중심점에 IRC 좌표를 반환한 뒤 텐서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getCityRawCandidate 함수는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앞서 정의해서 CTchun크와 IRC 중심점 좌표를 반환했던 getRawCandidate 함수에 캐싱 과정을 적용한 함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샘플을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눠주는 과정입니다. is 밸리데이션 셋 불린 파라미터의 값에 기반해 밸리데이션 스트라이드로 지정된 모든 10번째 샘플을 밸리데이션 셋으로 지정합니다. 해당하는 샘플을 데이터 셋에서 지워주면서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이 분할되게끔 합니다. 위에서 데이터 셋을 카피하여 진행을 했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 셋은 바꾸지 않고 과정을 다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로우 데이터셋에 대해 여러 전처리 과정과 텐서로 변환해주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보게 될 모델 트레이닝 루프를 시작하기 위한 단계를 마쳤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